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58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일단 이슈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내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 흐름을 보고요. 오늘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정지 후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래가 저도 이제 시가 거래를 할 예정인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상승할지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재료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 시작 1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가 매매를 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천주를 걸었고요. 일단 9시가 되면은 한번 진행 사항을 보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한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100주를 한번 걸어서 어떤 게 체결될지는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시작되자마자 변동성 완화 장치가 떴네요. 그래서 거의 87,000원 막 이렇게, 그러니까 호가 거래에서 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상승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글로벌 3상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그 건선치료제죠. 바이오시밀러가 좀 일부 상승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장초에는 아무래도 이익 실현을 위해서 좀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웅제약은 지금 어차피 단일가 매매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3% 상승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오늘부터 다시 거래가 시작되죠.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왜냐면 일단 대웅제약에서 어제 그래도 일정 부분 좀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현대바이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상승세는 좋았지만 오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지 후 첫 거래이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둘 다 현재 미체결된 상태고, 일단 물량이 나와야지 체결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건 좀 이따 흐름을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뭐 하여튼 700명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어저께 확진자 수는 926명이었고요. 다행히 1000명대에서 조금 감소한 추세고, 제가 이제 코로나 라이브로 아무래도 장 시작하기 전엔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라이브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흐름 정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한 700명대 정도로 나와서 아마도 7, 800명대 정도로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수는, 오늘 또 주식시장에서 하나 반영될 부분은 23일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긴 하지만 수도권으로 한정하긴 해도 사실 5인 이상 금지라는 거 연말 모임을 아예 못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뭐 강의 이런 것들 다양한, 뭐 하여튼 결혼식, 장례식장 빼놓고는 다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뭐 간편식품이라든지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좀 흐름이 나타나는지도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거고, 거의 3단계보다도 강력한 조치입니다.
나스닥가 같은 경우는 사실 장초에는 낙폭이 컸었어요. 낙폭이 컸다가 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다시 좀 회복되는 거였고, 테슬라도 저도 어저께 테슬라도 좀 일부 투자를 했거든요. 생애 첫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좀 됐어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S&P 500에 편입되기 전에 호재를 사실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일단은 편입된 이후에 첫날 치고는 뭐 저는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애플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애플에 대해서도 좀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죠. 구글에 대해서도 한번 추세를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웅제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제 거래 정지였고 오늘 이제 재개가 되죠. 재개가 되고 2일 이상 4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간 정지가 됐는데, 그만큼 매도를 그러고 나서 또 어저께 다양한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뒷부분에서 소개할 뭐 23일에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장초부터 사실 이렇게 거의 매매가 어려운, 이렇게 1000주씩 살려고 해도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퍼 같은 경우는 35%인데 뭐 현재 사실 코로나 이런 바이오 제약주에서는 퍼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고평가돼 있어서. 일단 정리들을 해보면은 이것들은 지난주 상승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어느 정도 불확실성, 메디톡스와의 소송 결과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10년 정지보다는 나은 21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일부 상승을 했고, 일단 어저께 주요 이슈는 이거였죠. 그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장비 구축 지원을 정부가 선정인데, 사실은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스타트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거가 아니라는 생각은 딱 들거든요. 왜냐면 금액 자체가 일단 너무 적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DWRX 2003, 그게 이제 예비 선정됐다라는 내용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뭐 어쨌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한 거고, 심의에 거쳐서 내년 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38억 중에 자부담 있고 그다음에 최대 19억 원, 그것도 최대예요. 최대 19억 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지원받게 된다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로 보면은 웬만한 초기 스타트업들도 다 2억 3억, 또 R&D 같은 경우는 6억 막 이렇게까지도 받거든요. 근데 정말 확실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이 정도 규모가 되려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국가 이상 확보를 하고서 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월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라고 한 거 보면 굉장히 폭을 좀 넓게 잡은 거 보면 그래도 1월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런 발표도 했어요. 이게 또 사실 이슈가 된 건데, 어쨌든 호이스타정,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는 호이스타정이 아니에요. 호이스타정이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건 DWRX 2003 이거고, 이건 호이스타정인데, 오늘 23일 내일이죠. 빅 이벤트예요. 임상 이상의 톱라인을 결과 공개하겠다. 그리고 뭐 내년에는 이렇게 또 뭐 정부 기관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겠다 뭐 이런 거고, 어쨌든 구강 형태인데 뭐 이미 사실 호이스타전 같은 경우는 시판돼서 뭐 처방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뭐 수급에는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임상 이상 결과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단 경증이에요. 경증 코로나 환자 90명 대상으로 한 결과를 23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어제 밝힘으로써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뭐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워낙 많잖아요. 뭐 셀트리온서부터 시작해서 녹십자,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종근당, 대웅, 이렇게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각의 커뮤니티마다 사실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셀트리온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말고는 뭐 말 그대로 다 그냥 주가를 올리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는 막상 대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호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임상 이상을 이상과 3상 그걸로 이제 변경 승인 받은 거는 지난주에 굉장히 호재가 돼서 실제로 많이 상승을 했죠.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호가 거래가 어려울 정도로 좀 과열돼 있는 양상은 있습니다. 음, 거래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태가. 대웅은 거래가 됐네요. 대웅은 거래가 됐고, 그러면 일단 대웅 시가가 너무 높게 들어가졌네요. 이게 시가 거래의 함정입니다. 깜짝 놀랐네 지금. 그래도 굳이 이제 이거를 기다리자면은 내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시가 거래에 대한 콘텐츠를 찍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5% 높은 가격에서 사서 11%에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화를 거뒀죠. 수익화를 거뒀는데,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호가가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호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현 매물을 거두려는 수익화 그 세력들이 많잖아요. 많아서 현재도 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이제 쭉 빠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호가 거래에 약간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되나? 호가 거래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띄운 다음에 바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가로 들어가려는 주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내일까지 본다면은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어요.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저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데, 제가 아시아나 때도 한 마이너스 한 10%까지도 가봤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 때 다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희생해서 몸소 이렇게 위험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가 매매 기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겨도 사실 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이건 정규장이잖아요. 대웅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정지가 됐고 이제 오늘 이렇게 풀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어느 정도 오르냐에 따라서, 이미 저는 이제 보유를 한 사람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수익화를 내일 23%, 그러니까 23일에 어쨌든 이상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저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희생해서 제가 마이너스 이렇게 크게 난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현 수익을 그래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이걸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뭐 일단은 어제까지 2200 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제가 한 400, 500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어머니 계좌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 300 정도 어저께 내줬으니까 총하면 한 3000 정도는 그래도 제가 내드렸기 때문에, 대웅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는데 괜찮습니다. 전 천주를 보유했으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오히려 저는 현대 오토웨버가 좀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현대 오토 너무 고점에 들어갔어. 그래서 뭐 미래 가치를 보고서 한 6년, 뭐 1년 정도는 그래도 어쨌든 보유할 생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대웅 크네요. 그냥 정규가로 들어갈 걸 그랬어. 근데 하긴 뭐 정규가로 들어가도 매도 물량이 없었다면은 거래가 어렵긴 한데, 시가로 들어가니까 사실 좀 크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 가야지 본전이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가라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엔 시장가가 호가에서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적정 가격, 평균 가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적정 가격을 어떻게 보면 시장가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들어가는 거면은
사실 오늘 이렇게 되면 약간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악몽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제가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거의 한 2주 그 기각 결정 나기 전까지 조금 힘들었죠. 힘들다가 기각 결정 나면서 당연히 다 수익화해서, 수익 실현 사실 손해는 하나도 안 봤어요.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뺐는데, 대웅도 물론 호재는 있어요. 호재는 있지만 그게 과연 내일의 발표, 어쨌든 지금 대웅제약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내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의 콘텐츠를 위해서 오늘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2월 지금 22일 오전 9시 14분이 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제 관심주들을 모아놨었고, 셀트리온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셀트리온이야말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이번 주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뭐 크리스마스면 제일 좋겠고,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요새 좀 빠지고 있어요. 한 3일, 4일 정도,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도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조금씩은 조정을 겪고 있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이 자전제 관련된 주들도 좀 빠지고 있고, 오토에버가 그나마 반가운 일이네요. 그나마 2.1%라도 올라서,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그린 뉴딜 관련된 그린 케미칼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뭐 차트를 사실 볼 시간은 이렇게 막 세세하게 전문가들처럼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제가 볼 시간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트렌드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약 뭐 시젠 녹십자가 오늘 좀 오르네요. 녹십자를 갈 걸 그랬네. 안 그래도 녹십자에 대해서도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틀 전 컨텐츠에서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로 임상이 지금 긴급 승인이 많잖아요. 긴급 승인 25명이면 어쨌든 국내에선 최대거든요. 최대인데 또 불구하고 좀 저평가된 느낌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힘을 못 썼잖아요. 힘을 못 쓰다가 오늘 드디어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가 제가 느끼는 점이, 투자할 명분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녹십자랑 녹십자 셀도 한동안 인기가 없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인기가 생기는 거니까. 대용은 뭐 아까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 같고요. 해운선박 건설 특이사항이 없고, 작생산, 화이자 수혜주로 분류됐었던 이제 KPX 생명과학이 오랜만에 오르네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오르고 있다는 흐름이 있고, 뭐 모더나 수혜주로 분류됐었던 엔투텍 뭐 이런 데들은 여전히 많이 떨어졌고요. AB 프로바이오도 예전에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이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선박,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호재가 있나 보네요.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저도 조선에는 좀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인데, 내년에는 확실히 조선이나 건설,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했으니까 건설 쪽도 요새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가 그래도 초반에 콘텐츠를 좀 많이 다뤘던 곳인데, 저도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해준 고마운 주식들이죠. 전 아시아나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사실 좀 고점에 들어가서 좀 나중에 한 2주 뒤에야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제 어쨌든 기각이 되면서 탈출을 했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당장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엔 내년에 백신이 나고 국내 여행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지금은 사실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좀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뭐 대선 테마주들도
어제는 이 윤석열 테마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장중 초반에는 좀 하락세고, 아무래도 요새 핫한 건 확실히 이재명 테마주인 것 같아요. 오늘도 동신건설 29% 가네요. 동신건설이 저도 관심을 억지로라도 갖게 됐는데 너무 많이 올라요. 너무 많이 올랐고 차트 보면 장난 아니죠. 이런 차트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속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주주들의 결속력이 좀 굉장한 것 같아서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 실제로 백신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지금 2월 넘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치료제 쪽에 조금 더 정부도 집중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콜드체인이나 이런 거 특별히 안 움직이고 있고요. 재택근무 관련주도 사실은 저는 어저께 그 집합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좋네요. 뭐 소트캠프, 저도 ECS는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참 역시 테마주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음악 장비 관련주들도 사실은 음악 장비 지금 막 늘리겠다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움직이네요. 오텍도 한참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뭐 원격 의료 이런 것들도, 원격 의료도 오늘부터 한다고 한 건데 오늘부터 코로나 비대면으로 뭐 어느 정도 처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도 특별하게 안 움직이네요. 확실히 엄프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어쨌든 지금 연말을 집에서 보내게 됐으니까 한국 F&B나 뭐 이런 약간 간편식 관련된 것들은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F&B도 꽤 많이 올랐었죠, 예전에. 예, 택배 배송, 물류, 배달용기,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토리도 꽤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계속 하락세고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주도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한참 페이팔 뭐 이슈 있었을 때는 많이 오르던 주식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그럼 뭐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한참 그 뉴스에서 몰매를 맞았던 그 스키장 관련된 것들도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요 확실히 제가 11월 달에 너무 재미를 봤고 12월 둘째 주까지는 다 빨간불이 있거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오늘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하이닉스는 좀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것들이 좀 쉽지 않네요. 테슬라도 어저께 샀는데 이렇게 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선택하는 기준은 우량주, 결국엔 시가총액이 높은 우량주 중심으로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장기 보유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마저도 만약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이 확 눈에 보이면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장기 보유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기 보유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저처럼 시세 차익을 얻는, 실현 수익을 얻어가는 과정을, 하루에도 등폭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어쨌든 한 달에 지금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낸 거고, 시드머니는 처음에는 한 1천만 원으로 삼성전자 시작을 했고 계속 이제 버는 거마다 계속 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현재는 1억이 넘죠, 시드가. 그런데 그 중에서 어쨌든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 좀 많이 물려 있고, 오늘도 지금 대웅제약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추가로 투입한 시드까지 다 합치면 한 지금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도 일부를 했어요. 대출도 일부 했고, 그런 것들은 다 금방금방 상환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피 10, 뭐 10위 기업들도 요새는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어, 계속 이런 흐름이네요. 아무래도 뭐 대주주들 이제 좀 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연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배당주 중심으로는 또 약간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방송은 12월 22일 제가 이제 몸소 희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가르침을 드리기 위한 많은 조언을 드리기 위한 방송이고요. 하여튼 주린이 분들이 많잖아요. 제 방송을 아무래도 들으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저도 이제 젊은 부자들이 20, 30대들의 커뮤니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시가 거래, 어저께 제가 시가 거래로 종근당에서 한 220 정도 수익 내는 거를 보여드렸었죠. 아침에 8시 58분에, 오늘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8시 58분에 시가 거래로 들어가서 9시 3분에 정리를 해서 22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전 내일까지 생각은 했거든요. 이게 이슈가 내일 발표잖아요. 23일이. 그럼 사실은 오늘 호가에서 설사 내가 그 가격에 사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했어요. 호가는 사실 더 높은 가격이었고요. 시가로 산다면 그나마 시세 차익을 보려는 매도 물량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호가 거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가가 적정 가격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일에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정리를 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가 됐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쉬었네요. 너무 당황해서 그런가 목이 쉬어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뭐 제가 아직은 주식책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고 그냥 주식 유튜브 같은 거 몇 번 본 거,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강사를 오래 해왔고 아무래도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해왔어요. 그래서 30대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자산을 형성해왔는데, 주식을 한 달 반 정도 하면서 굉장히 심리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식장은 물론 차트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재료, 하나의 분위기, 여론, 이거에 너무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방만 해도 뭐 수백 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식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누가 추천하는 주식, 누가 던지는 뉴스 하나에 이렇게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가 어쨌든 유동성이 가장 좋은 장이고, 주린이 말 그대로 동학개미들은 대부분 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 대한 신뢰성, 차트에 대한 기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이슈에 흔들리는 경향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대선 전국 다가오고 하면은 더 많은 이슈들이 양상이 될 거고, 또 백신, 뭐 치료제,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보완해 나가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뭐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공부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 그대로 물려있는 동안에 그 주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 사례를 이렇게 뭐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면교사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구나. 뭐 제가 만약에 뭐 지금 어쨌든 오늘 8천만 원을 넣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뭐 800만 원을 넣으면은 반대로 수익 뭐 조금 더 낮은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더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콘텐츠는 앞으로도 약간 이런 실전적인 것들, 제가 직접 MTS를 운영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여러 전문가들의 콘텐츠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실전으로 이렇게 MTS를 해서 보여드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콘텐츠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젊은 부자들 치시면은 저희 이제 20, 30대들 투자자들 뭐 아파트 청약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경매, 뭐 하다못해 인스타 키우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원수가 현재 한 1,700명 정도 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온라인 미션도 하고 하니까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다 전체 공개로 돼 있어요, 모든 글이.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무료 강의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인플루언서로는 법학자 훈훈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는 부동산 경매하고 카페 창업, 맛집을 중심으로 많이 올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시작한 지가 2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요. 그리고 너무 교과서적인 것들, 과거의 이론들에서 벗어나는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좀 투자법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감없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음 하여튼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오전 28분, 오전 9시 28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